자, 나폴리와 로마의 경기 끝났습니다. 선두를 더 굳힐 기회였는데 이 경기에 승리한 나폴리. 자, 나폴리가 이번에 상대한 팀은 로마였고요. 거기는 김민재를 갖지 못한 남자 무리뉴가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테미 에이브러햄과 파울로 디발라를 동시에 막느라 한 명이 두 명을 막았다? 에이, 거짓말? 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화입니다. 그래, 고생했어요. 이 경기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결과는 전반 17분에 빅터 오시멘 선제골로 나폴리가 앞서갔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75분에 엘샤라위가 동쪽골을 넣으면서 이제 무승부 위기에 처했던 나폴리. 하지만 85분에 시메오네가 골을 넣으면서 결국 승리를 따냅니다. 자, 경기 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같은 이번 주말 경기에서 AC 밀란이 먼저 졌어요. 사솔로를 상대했는데 2대5로 지면서 AC 밀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라치오가 피오렌티나와 무승부에 그치면서 두 팀이 모두 승리를 못 챙겼어요. 추격하는 팀들 중에서 승리한 건 인테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추격한다고 볼 수 없는 팀이지만 승점 감점으로 쭉 떨어진 유벤투스도 몬체랑 이제 졌죠. 예, 그렇게 됐고, 그래서 나폴리가 로마를 상대로 승리할 경우 2위 인테르와 승점 13점 차, 3위권과는 15점 차로 더욱 벌리면서 독주 체제를 더욱 굳힐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두 번째 포인트, 이 경기를 앞둔 경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리뉴 감독이 김민재를 거론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감독일 때 김민재 영입을 원했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무리뉴가 화끈한 남자 혹은 좀 소심한 남자답게 순순히 인정하면서 예전 직장인 토트넘을 좀 깠어요. 내가 이제 토트넘 감독일 때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어서 김민재랑 영상통화 페이스타임도 한 3번인가 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 얼마였지? 베이징 거원에 1000만 유로인가를 내면 되는 상황이었고 토트넘이 500만을 제시해서 7,800만 유로면 영입할 수 있었는데 토트넘이 그 돈을 안 쓰더라 이러면서 나중에 그래서 김민재가 지금 저 팀에서 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약간 이런 말투에 가까운 얘기로 그 토트넘의 좀 짠돌이 운영을 비꼬았습니다. 예. 내 안목이 맞지 않았느냐 다니엘 레비 이런 느낌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민재를 갖지 못한 남자 무리뉴가 김민재와 대결하는 그런 경기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경기력은 어땠느냐? 김민재 위주로 먼저 보죠. 김민재 개인적으로 보면 스탯 패스 성공률 93%로 로보트카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거의 뭐 나폴리 경기는 늘 김민재 아니면 로보트카가 패스 성공률 1위를 찍죠. 패스 횟수는 69회로 1위. 요즘 이거 로보트카보다 시즌 초반에 로보트카가 더 높았는데 요즘엔 김민재가 높은 애도 많더라고요. 1위였고 공주볼 획득이 1회, 태클 성공이 2회, 걷어내기가 무려 9회. 자, 이 스탯을 보면 로마가 롱볼을 많이 뛰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록입니다. 보시면 걷어내기가 많고 공중볼 획득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상대의 굉장히 제공권 좋은 공격수 테미 에이브러햄과 경합하느라 머리로 직접 이겨서 따내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에이브러햄이 뜨는 걸 방해한 다음에 따낸다거나 아니면 뭐 떨어진 거를 집중력 있게 잘 걷어낸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공중볼 제철을 잘한 경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김민재 수비가 완벽했냐는 아니었어요. 일단 눈에 띄는 위험한 상황이 한 2개 있었는데 특히 에이브러햄과 헤딩 경합에서 위험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에이브러햄 현재 리그 최고의 가자미형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경기 중계 보신 분들은 이제 에이브러햄의 체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셨을 텐데 김민재랑 같이 있어도 또 오시메니와 같이 있어도 한 이만큼 더 커 보이고 키도 키지만 덩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공권이 굉장히 좋고 열심히 뛰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와 헤딩 경합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김민재가 경기 초반에 에이브러햄과 경합하다가 공이 뒤로 흘러서 자책골이 될 뻔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전술적인 기여도가 높았다. 에이브러햄을 매 상황 제압하지 못했어도 팀 승리의 주역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김민재가 자주 올라가서 중원에서 압박까지 해야 되는 게 나폴리의 수비 시스템입니다. 라흐마닌 뒤에서 머물러 있고 김민재가 올라가서 로보트카와 함께 일종의 3선을 구축하는 그런 식인데 이 자리가 바로 로마의 에이스인 파울로 디발라의 자리였습니다. 왜냐면 두 명의 센터백 중에 왼쪽에 있는 김민재가 올라가죠. 그러면 로마에서는 오른쪽 공미인 디발라랑 딱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디발라는 최근 어떤 선수냐? 이번 시즌 7골 4도움으로 로마의 공격을 완전히 이끌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 3경기에서는 3골 2도움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상승세인 선수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디발라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지우고 압박을 하면서 디발라가 뭔가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나폴리 수비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가 계속 롱볼 위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경기 막판에 롱볼을 더욱 강화했는데
이때는 김민재가 이제 위치를 잘 선점하고 걷어내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은 걷어내기를 기록했죠. 그리고 김민재 특유의 공격 가담 역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그런 미친 스피드. 로마의 세트피스를 나폴리가 막아냈어요. 그걸 김민재가 옆에 있는 동료한테 툭 주고 바로 뜁니다. 이때 드리블하는 선수가 제 기억에 맞다면 로사노인데 물론 로사노가 공을 달고 뛰긴 했지만 스피드가 장점인 로사노보다 김민재가 훨씬 빨리 뛰면서 최전방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를 포함한 3인 역습이 됐는데 김민재가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켜준 사이에 노마크 상태가 된 로사노가 슛을 날렸고 이게 선방에 막혔죠. 김민재 특유의 엄청난 스피드와 공격가담 볼 수 있었고 역시나 매 순간 100%의 집중력과 힘으로 뛰는 그런 김민재의 굉장히 감독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연한 승리 주역 중에 한 명이었다. 경기 내용에서 초반에는 나폴리가 좀 우세한 경기를 했고 나폴리의 모든 공격 상황이 잘 된 건 아니었어요. 나폴리 오른쪽 공격은 원래 약하고 왼쪽에서 흐비차 크브라첼리아도 좀 막혔기 때문에 하지만 나폴리는 이제 팀플레이로 몇 번의 유효한 좋은 크로스를 만들어냈고 그걸 마무리해준 선수는 역시나 오시멘이었다. 오시멘은 흐비차 크브라첼리아의 좋은 크로스를 받아서 무려 상대 수비를 몸싸움으로 달고 있는 와중에 가슴 트래핑하고 무릎으로 튕기고 슛을 때려 넣는 공중에서 트래핑 통하고 발리슛을 넣는 셀프 하프 발리슛 거의 뭐 베르캄프? 아니면 왕년의 뭐 라울? 이런 느낌의 굉장히 멋진 골을 보여줬습니다. 오시멘이 이런 기술적인 플레이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고요. 저희가 시즌 초반에 오시멘 보고 강백호 소리를 많이 했는데 오시멘은 본인이 트래핑한 게 어디로 갈지 본인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오시멘의 장점일 수도 있다. 이런 류의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시즌을 치르면서 이번 시즌 중반에 오시멘은 기존의 오시멘보다 한꺼풀 진화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플레이의 정확성과 판단에서의 침착성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강백호라고 했다면 지금의 오시멘은 거의 윤대엽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온 모습 보여준 오시멘 승리의 엄연한 주역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후반전 들어서 로마의 대환격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슛을 로마가 더 많이 했어요. 이때의 중요한 선수는 엘샤라위였습니다. 무리뉴가 원포인트 공격을 했죠. 그 선발 윙백인 왼쪽 윙백 스피아졸라도 괜찮게 했지만 스피아졸라를 빼고 원래 공격수인 엘샤라이를 윙백에 놓는 기용. 로마가 자주 하는 기용이에요. 이거 스팔레티가 로마 감독일 때 시작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기용을 했는데 원래 공격수인 선수인 만큼 오른쪽에서 롱볼이 넘어올 때 엘샤라이가 순간적으로 공격수처럼 무전 침투해서 공중볼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여러 번 나왔거든요. 결국엔 이 플레이가 통하면서 이제 오른쪽에서 넘어온 크로스가 파포스트에 엘샤라위의 논스톱 슛으로 마무리가 됐죠. 여기 어떤 전술적인 대응을 잘 하지 못했던 스팔레티 감독 이 대응이 좀 아쉽긴 했는데 달리 보면 또 스팔레티가 대응 못한 게 이해가 되긴 하는 게 엘샤라이가 그렇게 한다고 그 엘샤라이 막을 어떤 전담 마크를 붙일 수 없으니까 결국엔 엘샤라이가 올라오는 만큼 뒤를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폴리도 오른쪽 공격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로사노의 오른쪽 공격은 위력이 떨어졌다. 결국에는 이제 엘샤라이의 공격 가담을 역이용할 수가 없었다. 카운터를 칠 수 없었다. 이런 게 나폴리의 사정이죠. 그래서 로마가 나폴리의 약점을 잘 파고든 그런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도 벤치가 강했습니다. 경기 막판 나폴리 승리를 이끈 선수는 시메오네였죠. 이제 오시멘이 시메오네로 바뀔 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약해지는데 이렇게 우려를 했지만 시메오네가 모든 면에서 오시멘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골 순도만큼은 괜찮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지엘린스키의 패스를 받아서 좋은 멋진 터닝 왼발 슛으로 골을 넣었고요. 시메오는 이로써 카타르와컵 이후에 4경기에서 111분만 뛰면서 2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벌써 8골을 기록했는데 선발 출장이 단 3회라는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순도가 높다. 시간 대비 득점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역시 벤치까지 강한 어떤 나폴리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우승을 향해서 순항 중인 게 현재 나폴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음 상대는 17위 스페지아입니다. 스페지아는 비교적 좀 쉬운 상대죠.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나폴리가 큰 부상이 없는 가운데 주중 경기가 없어요. 코파까지 탈락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전까지는 주중 경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이전에 챔피언스 리그도 있었지. 그리고 이제 월드컵 때문에 경기 몰아서 했지. 계속 주중 경기 하느라 지쳐고 막 몸이 갈렸던 그 시기에 비하면 지금이 회복할 시간이 몇 경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 로마전에서도 이제 힘, 스피드, 정신적인 피로 모든 면에서 정말 필요한 경기를 했고 헌신적인 경기를 했지만
어떤 고갈될 염려 없이 앞으로 6일 동안 재충전과 충분한 훈련을 하고 다음 경기를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6, 7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나폴리에겐 변수가 없다. 선두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더욱더 2위 그룹과의 승점차를 벌려가고 있는 나폴리. 우승각이 원래도 날카로웠지만 더욱 날카롭게 섰거든요. 흔히 쓰는 어떤 능선 단위로 말을 해보면 앞서서 한 7분 능선 넘었다면 이번 경기 통해서 7.5분 능선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강팀과의 경기를 하나 더 넘었으니까요. 나폴리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여정 저희 볼리TV 통기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후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